님들, 요즘 주식창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들어?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종목만 제자리일까? 아니면 반도체 저러다 한순간에 꺾이면 내 계좌 박살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말이야. 남들은 반도체로 돈 벌었다는데 나만 소외된 것 같고 지금 들어가자니 상투 잡을 것 같아서 미치겠지?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님들이 반도체 끝물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갈 때 진짜 큰 손들은 이미 다음 판을 다 짜놓고 조용히 매집 중이라는 거야.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남들 다 아는 뻔한 뉴스 말고 시장의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본질을 꿰뚫는 시각을 갖게 될 거야. 외국인이 5월에만 14조 원을 팔아치웠는데도 시장이 왜 안 무너지는지, 그리고 반도체 다음으로 돈이 미친 듯이 몰릴 섹터가 어디인지 숫자와 데이터로 증명해 줄게. 오늘 내용 모르면 님들 계좌는 이번 강세장에서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어. 경제 해결사가 님들 계좌 심폐소생술 해줄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이 영상 하나로 님들 계좌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 이야기를 해보자. 현재 시장 상황부터 팩트체크 들어간다. 지금 외국인이 5월 한 달 동안만 14조 5천억 원을 팔았어. 규모만 보면 어마어마하지? 다들 이제 한국 시장 끝났다, 외국인 다 도망간다라고 떠들어대. 물론 유가가 100달러를 넘나들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줄이는 건 맞아. 브렌트유 가격이 104.5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유가가 추가로 급등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이게 외국인 매도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둬야 해. 과거 오일 쇼크 사례를 보면 유가 급등이 글로벌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는 전 세계 경제를 장기 침체와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뜨렸어. 당시 유가가 단기간에 수십 배 폭등하면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급증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지. 지금도 유가가 100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유가 급등은 이러한 과거의 악몽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어.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도 코스피는 버티고 있고 오히려 실적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 반도체 강세가 단순 테마랠리가 아니라 실적 추정치 상향을 기반으로 한 장세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어. 코스피 단기 순이익 컨센서스가 2주 전 6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빠르게 700조 원에 근접하고 있어. 이건 시장이 단순히 거품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미친 듯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증거야. 이익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아주 건강한 구조라는 거지. 님들, 이 컨센서스 상향은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야.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를 종합해서 내놓는 아주 보수적인 전망치거든. 이 숫자가 계속 올라간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기업들의 미래 이익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뜻이야. 이건 시장의 펀더멘털이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지. 과거에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훨씬 많다는 점도 주목해야 해. 이는 시장의 전반적인 체력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거든. 특히 반도체 섹터의 이익 기여도가 절대적이지만 다른 섹터들의 이익 전망치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2차 전지, 바이오,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해. 이는 특정 섹터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시장이 아니라 여러 성장 동력을 가진 견고한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야.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은 자꾸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면서 겁을 줄까? 그래서 지금이 그때처럼 위험한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히 달라.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적자 내는 기업들이 이름에 닷컴만 붙었다고 PER 66배씩 받았어. 실체 없는 기대감만으로 오른 거지.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함께 기업의 실적보다는 성장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가치에만 집중했었어. 예를 들어 웹사이트 하나만 있어도 수십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던 시절이었지.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잠재력이라는 명목하에 엄청난 고평가를 받았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어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이익을 찍어내고 있어. 주가가 올랐는데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PER은 오히려 29배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이건 실적이 주가를 견인하는 아주 건강한 구조야. 마치 튼튼한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처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야. 월가에서도 최근 S 그리고 P500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AI와 빅테크만으로는 지금 시장을 설명할 수 없다, 실적 확장이 시장 전체로 폭넓게 일어나고 있다 라고 분석하고 있어.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올해 코스피 이익의 60%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오는 만큼 반도체 위주 장세는 자연스럽다면서도 순환매를 통한 시장폭 확장 가능성을 열어뒀어. 이게 바로 스마트머니의 진짜 시각이야. 대장주가 끝나는 게 아니라 대장주가 만든 이익의 파급 효과가 시장 전체로 번지는 국면이라는 거지. 닷컴버블처럼 실체 없는 거품이 아니라 견고한 실적이라는 기반 위에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 님들, 닷컴버블 때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도 미래 가치만으로 주가가 폭등했어. 하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쓸어 담고 있고 그 돈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면서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고 있는 선순환 구조야. 이건 과거의 거품과는 질적으로 다른 강세장이라는 걸 알아야 해.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고 그 이익이 다시 재투자로 이어지는 견고한 성장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야.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과거의 잣대로 현재 시장을 오판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생산 설비를 확장하는 등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어.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닷컴 버블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이야. 또한 현재 시장은 과거 닷컴 버블 때와 달리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훨씬 양호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 보유량이 많아 외부 충격에도 훨씬 더 잘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의 강세장은 과거의 거품과는 확연히 다른 실적 기반의 견고한 상승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 님들 반도체가 꺾여야 다른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야. 오히려 반도체가 벌어들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해. 지금 그 돈이 전력계통, 냉각장비, 기판, 로봇, 방산, 조선으로 미친 듯이 퍼지고 있어. 이걸 우리는 순환매라고 불러. 역사적으로 봐도 소수 종목만 가는 좁은 랠리보다 다수 종목이 참여하는 넓은 랠리가 훨씬 더 오래, 더 높이 갔거든. 마치 강물이 범람해서 주변의 논밭을 비옥하게 만들듯이 반도체라는 거대한 강물이 넘쳐 흘러 다른 섹터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야. 지금 순환매가 시작된다는 건 이 강세장이 끝물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야. 그리고 이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야. 미국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M7의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산업재, 금융, 에너지 섹터로 돈이 번지고 있거든. 2026년 초에 S 그리고 P500 동일 가중지수가 시가총액 가중지수를 역전한 건 전 세계적으로 시장 확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야. 좁은 랠리에서 넓은 랠리로의 전환은 시장의 체질 개선을 의미하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어. 님들, M7의 지배력 약화는 단순히 빅테크의 시대가 끝났다는 게 아니야. 그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이 이제 전통 산업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뜻이거든. 예를 들어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전력 설비,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운반할 조선 산업까지 반도체가 만들어낸 수요가 거대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이건 마치 거대한 엔진이 돌기 시작하면서 모든 부품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과 같아.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지. 단순히 반도체 기업 한두 개가 잘 나가는 것을 넘어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낙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이런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여전히 반도체만 바라보다가 다음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 순환매는 단순히 테마가 바뀌는 것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편을 의미하기도 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그 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면서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지 예의주시해야 해. 특히 AI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IT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의료, 금융 등 모든 산업 분야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어. 이러한 산업 전반의 변화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거야. 이쯤 되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감 잡았을 거야. 맞아, 바로 그거야. 한국은 이 흐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어. 메모리 반도체부터 전력기기, 원전 발전 설비, 조선, 방산, 2차 전지까지 AI가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수요를 실제 제조업 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 공급망을 통째로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 것 같아. 손에 꼽을 정도야.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몇몇 국가만이 이런 복합적인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지. 하지만 한국은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이와 연관된 중공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순환매가 본격화되면 한국 시장이야말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야. 마치 잘 갖춰진 파이프라인처럼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의 흐름이 다른 산업으로 막힘없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지. 이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면 반도체를 꽉 쥐고 가면서 동시에 다음 수혜 섹터까지 잡는 양손 전략. 이 지금 님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지. 단순히 반도체만 보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반도체가 만들어낼 거대한 파급 효과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이에 따라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 또한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장비 수요도 급증할 거고 이 장비들을 운반할 선박 수요도 늘어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반도체라는 핵심 산업이 다른 산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기술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강력한 산업 생태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 이 생태계가 바로 순환매 장세에서 한국 시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거든. 특히 한국은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고부가 가치 소재 및 장비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이는 단순한 조립 생산을 넘어 산업의 핵심 가치 사슬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야. 이러한 구조적 강점은 순환매 장세에서 한국 기업들이 더욱 돋보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거야. 더 나아가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어.
이는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될 때 한국 기업들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이러한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의 시너지는 한국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고 움직여야 할까? 순환매가 시작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신호 5가지를 딱 정리해 줄게. 첫째, 지수는 오르는데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든다. 이건 대장주 위주로만 시장이 움직인다는 뜻이야. 시장의 활력이 특정 섹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신호지. 이런 현상은 강세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오히려 시장 확장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해야 해. 대장주가 시장을 견인하는 동안 다른 섹터들은 숨고르기를 하며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 둘째, 대장주가 호재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대장주가 이미 충분히 올랐거나 시장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지.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미 그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었거나 투자자들이 다음 먹거리를 찾고 있다는 뜻이야. 이는 대장주가 더 이상 시장의 유동성을 독점하지 않고 그 유동성이 다른 섹터로 분산되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셋째, 외국인 수급이 대장주에서 이군 섹터로 이동한다. 스마트머니가 다음 먹거리를 찾아 움직이는 거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항상 시장의 큰 흐름을 먼저 읽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 그들의 매매 동향을 주시하는 게 중요해. 특정 대형주에서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동시에 다른 중소형주나 특정 섹터로 매수세가 유입되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해. 이는 외국인들이 단순히 차익 실현을 넘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어. 넷째, 이익 추정치 상향 섹터가 넓어진다. 반도체 외 다른 산업에서도 실적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야. 이건 시장의 펀더멘털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지. 단순히 반도체 섹터의 이익 전망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함께 상향 조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해. 이는 시장의 성장이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야. 다섯째, 대장주의 생태계가 확장된다. 대장주가 벌어들인 이익이 관련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거지.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들 기업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인프라 기업들까지 수혜를 입는 시기야. 지금 이 중에서 1, 2, 3번은 이미 감지됐고 4, 5번은 이제 막 시작 단계야. 님들이 진짜 봐야 할 건 반도체가 언제 망하냐가 아니라 반도체가 만든 돈이 어디로 번지느냐야.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코스피 상승일에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압도하는 날이 3일 연속 나타나면 그게 바로 순환매 본격화의 강력한 신호가니까 절대 놓치지 마.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거든. 이 신호를 포착하는 순간 님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님들, 이 5가지 신호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고 시장을 관찰해야 해. 단순히 뉴스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신호들을 통해 시장의 큰 그림을 읽어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지. 이 신호들은 님들이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거야. 이 5가지 신호는 마치 나침반과 같아서 복잡한 시장 속에서 님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거야. 또한 이 신호들을 통해 님들은 시장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될 거야. 이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정보를 해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으로 이어질 거야. 절대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사라는 건 아니야.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 유가가 104.5달러를 넘어서 계속 치솟으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가속화될 수 있거든. 그래서 행동 지침을 줄게. 만약 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하는 상황이 오면 일단 비중을 줄이고 관망해. 이건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위협하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유가 급등은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거든. 특히 고유가는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를 강화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또한 고유가는 기업들의 마진을 압박하고 이는 결국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돼.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어. 하지만 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는 게 확인되면 그때는 반도체 하위 밸류체인이나 전력, 조선, 방산, 로봇 같은 섹터로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넓혀야 해. 판단은 님들의 몫이지만 데이터는 이미 시장의 확장을 가리키고 있어. 님들이 이 흐름을 제대로 읽고 대응한다면 이번 강세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건 맹목적인 투자가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읽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혜라는 거지. 님들 시장은 항상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지. 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오늘 알려준 순환매의 신호와 리스크 관리 원칙을 잘 기억해서 님들의 투자 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님들의 투자 여정의 경제 해결사가 항상 함께할게.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은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이야. 특정 섹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순환매 흐름에 맞춰 다양한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 또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가지는 것이야. 남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해. 그래야만 진정한 투자 고수로 거듭날 수 있을 거야. 지금 시장은 반도체 붕괴가 아니라 이익의 확산 국면이야. 닷컴 버블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실적이 탄탄하고 이제 그 온기가 시장 전체로 퍼지는 순환매가 시작되고 있어. 이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이번 장에서 진짜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 님들은 지금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어떤 섹터가 제일 유망해 보여? 아니면 혹시 내가 놓친 다른 수혜주 알고 있는 사람 있어?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줘. 내가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데이터 검증해서 다음 영상에서 분석해 줄게. 님들의 솔직한 의견과 질문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